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그런데 어디선가 도란도란 정겨운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은밀하고 야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 이곳은 FM 99.9MHz, 경기 서북부에서는 FM 95.5MHz 경기방송입니다. 야반도주 시즌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반도주 시즌2 놀러와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졸리운 그러나 잠 못 드는 이 밤 좀 즐거운 이야기와 함께 좀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새벽을 달래드리고자 야반도주 시즌2 문을 열었습니다. 한글날이 지났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뭐 수요일날 공휴일이니까 그냥 잘 보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프로그램이나 뭐 또 신문 통해 가지고 한글날의 의미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 경기방송에서는 한밤나라를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나마 좀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박병선 박사님이라는 이름 혹시 그 기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물론 이분의 업적은 뭐 한글날이라는 거와 이 함께 매칭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 전체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한글날을 통해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이 참 역사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박병선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누구지? 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여류 학자로는 거의 대한민국 최초의 프랑스 박사 1호고요. 이분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또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셨대요. 일을 하시면서 세상에 글쎄 그 많은 프랑스 문헌 중에서 우리의 문헌을 찾은 겁니다. 병인양요 때 그들이 약탈해간 우리의 문헌을 탁 찾아내가지고 프랑스 정부로부터는 좀 탄압을 받았나 봐요. 정보 누설을 했다. 이래가지고 거의 뭐 잘릴 위기까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학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그런 것을 지켜서 결국은 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우리의 어떤 왕실 의궤 이것이 일부나마 반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그런 프랑스 학자였습니다. 박병선 박사.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숨어 있는 그런 곳에서 정말 음지에서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 야반도주 시간에 잠깐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박병선 박사님의 조언함을 감히 제가 여러 번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9397번님께서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담하시고, 샵0999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참 졸린 이 시간 운전하시는 고객님들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신청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새벽 2시 14분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2시 12분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한글날. 안녕하세요. 새벽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동수원 영업소 야근 근무 중입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늘 방송으로는 함께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못해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문자 그리고 마음 꼬박꼬박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한글날 얼마나 쉬지도 못하고 새벽에 고생 많으셨습니까? 동수원 영업소 야근 근무 중인 모든 직원 여러분 화이팅! 외쳐드리고요. 또 9397번의 신청곡 저희가 첫 곡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캐스팅 맡은 장나래 캐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장나래 캐스터 어떤 노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럼요. 소중한 신청곡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397님의 신청곡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이어서 자넷 잭슨의 에브리타임 이렇게 두 곡 골라봤습니다. 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님의 목소리로 들으셨죠? 이 사연이 있어요. 원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이 원곡은
이 멜로디 가사 라인 자체가 이 봄을 노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봄을 노래한 노래가 있는데 이 방송국 PD, 모 방송국 PD가 이제 김동규 씨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 이 봄을 노래하는 노래는 늘 활기차고 10월을 노래하는 노래는 왜 맨날 우울하고 처져야 됩니까? 10월이 굉장히 멋지고 가을 하늘이 좋은데 이날을 좀 활기차고 좀 이 멋지다라는 거를 좀 낭만적으로 좀 힘있게 그려내는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면서 탄생한 노래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런 노래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10월 보면은 예전에는 이용 씨의 거의 동무대였죠. 이제 마지막 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그런 노래들이 있었고 또 윤도현 씨의 노래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하는 쓸쓸한 노래들이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1년 중에서 가장 산책하기 좋은 달이 다 10월이고 가을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요즘 신청곡 거의 대세가 재작년부터 거의 대세였던 것 같아요. 김동규님의 10월의 얼음 멋진 날에 한 가지의 발상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이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좀 발상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찾아오신 두 분의 야도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문 열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아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시고요. 네. 야, 이렇게 그 문 열고 들어오셨는데, 아유, 화사합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스타 시즌2에 지원하게 된 이재현입니다. 이재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으로는 지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스튜디오에서는 멀뚱멀뚱 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라디오스타 시즌2에 지원한 안혜경입니다. 안혜경님, 반갑습니다. 안혜경님, 반갑습니다. 네. 역시 박수 소리가 똑같이 공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 조금은 이제 떨리시는 마음들, 이런 거를 좀 숨기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떨리네요. 이렇게 두 분 만나 뵈니까. 자, 라디오스타 시즌2에 도전하신 두 분과 오늘 야반도주 이런저런 얘기를 좀 이끌어 갈까 합니다. 자, 우리 그 이재현님께서는 네네.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서울 대방동에서 왔고요. 대방동에서. 네, 아침에 2시간 잡고 왔는데 2시간이 좀 더 걸려가지고. 더 걸려가지고. 네. 이 뭐 BMW 타고 오셨죠? BMW 버금가는. 네, 버스, 메트로, 워킹 이래가지고 BMW. 아니요, 그 이모가 결혼하면서 버려준 그 소형 승용차를 끌고 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냥 생각 없이 툭 네. 던져봤는데 네. 뭔가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좀 밀렸죠.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리고. 예. 그럼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네, 혹시라도 녹음을 못하면 어떡하나. 예. 또 어제 연락을,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예, 오늘 예. 참가하기로 된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차순위로 있다가. 차순위자셨는데. 네, 어제 8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왔어요. 차순위자로 그냥 그냥 한글날 공휴일인데 뭐 하나 뭐 이렇게 그냥 야외 활동 하시다가 네, 전화가 맞아요. 띄고 온 거군요. 네. 이야, 사실 그 멘트 쓰고 뭐 연습하고 일어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전화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차순위자로 생각도 안 하시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왔고 네. 어제 가능하시냐고 물어서 네. 오케이 콜 이러고 바로 오. 완전 땡큐하다고 예. 그러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혜경님은 어디서 네. 오셨나요? 저는 서울 광장동에서 왔습니다. 광장동에서. 네. 두 분 다 서울 분들이 오셨네요. 이사한 네.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주소를 말하는 게 아직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어디 네. 뭐 서울에서 서울로? 네. 아, 그러셨구나. 이재현님은 2시간 반 걸리셨다고 하는데, 네. 서울 광장동에서는 여기 경기방송까지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제가 8시 15분에 출발을 해서 네. 여기 50분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어이구, 굉장히 빨리 오셨네요. 네. 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 경희대 네.
다녔었어요. 아, 수원 그래서- 경희대를 네. 다니셔서 수원 지리를 또 마시고. 네, 그래서 아이고. 1112번을 매일 타고 이렇게 네, 학교를 왔다 네. 갔다 했었는데 네. 오늘도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1112번을 타고 여기로 오니까 추억도 새록새록하고 네. 되게 좋았어요. 그렇군요. 이 서울 살면서 또 이제 수원까지 학교를 다니던 그 버스를 타고 또 네. 경기 방송을 오고. 야, 차창밖에 어떻던가요? 사실 저도 어제 한숨을 예, 그냥 한숨도 못 자서. 이렇게 앉자마자 이렇게. 예. 네. 야, 우리 안혜경님은 나중에 가실 때 한번 그 이재현님한테 한번 팁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 저 서울까지 빨리 가는 방법. 야, 아. 2시간 반 50분 이거 상당한 네. 그 거리 차이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재현님은 이제 라디오스타 시즌 2에 도전하시기 전에 지금 네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키자니아라고요. 이야기해도 되나요? 알아요. 예, 아이들 네. 체험하는 거. 네네,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에서 네. 그 아이들 파티를 기획하는 일을 했었어요. 기획하고 예. 실제로 진행하는 일을 하다가 예. 현재는 그만두고 어. 백조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왜요? 거기 보니까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키즈 아니야 네네. 되게 비싸던데. 비싼데 사람 되게 많더라. 자녀 있으세요? 예, 있죠. 그럼 조금 할인해서 제가 들어가실 아니, 수 있도록. 그만두셨다면서요. 아니, 또 친한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또 인맥 관리 잘 해놔서 예, 가능합니다. 아니,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 저희 방청하시러 많이 오시는데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아, 근데, 정말요? 근데 되게 비싼데 음. 이 줄을 하도 많이 서 있어가지고 음. 또 체험하는 시간이 좀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예. 나중에 뭐 아시는 분들한테 한번 살짝 그 개선책이 없는지 살짝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안혜경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아나운서 주식회사에서 아나운서 주식회사요? 네. 오, 그런 주식회사가 있어요?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아나운서들을 관리해주는 네. 그렇게 해서 외부 행사도 나가고 예, 예. 방송 섭외 들어오면 방송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회사인데요. 예, 예. KBS 전 예. 그 김현욱 아나운서 네, 아시죠? 네, 네. 네. TV에서 봤어요. 네. 예, 저는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죠. TV에서 봤으니까. 저도 예. 일한 다음에는 뵌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네, 네, 그분이 대표이사로 계시는 네, 네. 그 회사인데 예. 거기서 지금 근로학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로학생. 네. 근로학생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뭐 일단 하는 그 뭐 수강료나 장학금을 좀 받으면서 네. 거기서 좀 그 여러 가지 관리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하나 보죠. 잘 아시네요. 아니 그냥 그 제가 예전부터 네. 찍는 건 굉장히 잘해요. 아. 찍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도사신데요. 돗자리 까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시험이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사지선다형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 사각 연필이나 이렇게 지우개가 이제 네모나잖아요. 네네. 요거 하나면 됐는데 오지선다형으로 바뀐 다음에 도저히 힘을 못 쓰겠어요. 두 분 다 그 오지선다형 세대시죠? 네. 오지선다형은 어떻게 찍습니까? 혹시 뭐 팁을 한번 있나요? 오각형 연필이 있습니다. 오각형 네. 연필이 나왔구나. 굴립니다. 굴리는구나. 우리 이재현님은 뭐 그런 경우 없으시고. 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야, 이렇게 마음 먹기 달렸더라. 그렇죠. 이야, 좋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제 이 2시에서 3시 야반도주 청취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노래를 선곡을 해오셨어요. 네. 우선 이재현님 한 곡, 그리고 안혜경님, 안애경님 한 곡, 이렇게 한 곡씩 한번 선곡 이유와 함께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DJ 오디션 나오셨으니까 내가 이 시간 DJ다 라고 해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엽의 나비 효과를 골라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일을 어제 저녁에 알았잖아요. 오늘 제가 그러니까 라디오스타 시즌2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걸 제가 어제 알고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었다면 전 백수니까 오늘도 그냥 무료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오늘 일을 내가 뭐 지금 알 수 있다면 후회 없는 뭐 삶을 살 수 있을 텐데라는. 저한테 오늘 아침에 조금 와닿았던 노래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네. 우리 안애경님은요? 네, 저는 김장훈의 쇼를 선택했습니다. 선곡했는데 네. 제가 그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새벽에는 보통 좀 이렇게 잔잔한 음악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쇼는 되게 엄청 시끄럽고 좀 박력 있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 새벽에 이렇게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졸리잖아요. 또 졸음 운전이 정말 위험하고 막 몇 중 추돌 사고 막 이렇게도 나니까 네. 그분들의 잠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일단 신나는 곡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 중에 저도 되게 막 힘들고 이럴 때 들으면서 위안이 많이 됐던 가사 부분이 있는데 쇼 끝은 없는 거야. 뭐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그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 가사를 들으면서 되게 저 스스로한테 자긍심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하이틴스타 김원준 씨가 처음 선보였던 노래를 김장훈 씨가 리메이크한 그 네.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곡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반도주 시즌 2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의 야도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께서 이제 선곡을 하시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좀 펼쳐 주셨습니다. 자, 이재현님 나비 효과를 선곡을 해주셨었는데요. 네네. 나비 효과를 믿으십니까? 네. 예. 갑자기 당황하시는군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뜻 없이 탁 하는 거니까요. 아니, 목이 평소에. 메어가지고. 목이 메이셨어요. 왜 나비효과 갖고 뭐 또 목이 메이셨나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나비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나비효과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남의 부서 일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남의 부서에서 한 일이 결국 내 일이 되더군요. 결국은 되더라고요. 안혜경님은 혹시 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기억나는 나비 효과 물론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네. 해보면. 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생각이 안 나서 네. 생각해서 다음에 출연을 섭외를 해주시면 제가 그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근무하시는 주식회사, 아나운서 주식회사에 대표님이 왜 이렇게 까칠하실까 알고 봤더니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하신 거야.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나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재현님은 지금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3년 5개월 사회생활 했고요. 이야, 3년 5개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네. 아무래도 요즘 세대가 뭐 네네. 88만 원 세대, 뭐 여러 가지 세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동감을 하시나요? 어떤 요즘 세대 청춘의 어떤 아픔? 제가 사실 회사를 조금 쉽게 입사를 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예. 이제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계약직 사원이 되고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3년 5개월을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니 꿈에 그리던 정규직 모든 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처음에 파트타임이라는 꼬리표가 늘 좀 오래 붙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근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 너무 쉽게 입사를 해서 현실적인 취업난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열심히 하면서 한 4개월째 제가 어려운 취업난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경험이 없었고 제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이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약이 돼서 더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밑거름의 시간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일 가슴에 와닿는 변화 이게 그냥 회사를 다닐 때하고 그냥 네. 이렇게 구직자가 됐을 때하고 와닿는 변화는 뭔가요? 사실 가장 와닿는 건 경제력인 경제. 면이죠. 네, 네.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좀 줄여야 되고 나름 그냥 카드가 네.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하면서 탁탁탁 걸리고 네, 그게 조금 힘들기는 한데 네. 회사 다니면서 좀 미루기만 했던 일들 만약에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 만나는 일 아니면 뭐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일 아니면 마음껏 영화를 보는 그래서 취업 준비도 하고 있지만 조금은 아직은 지금 잔고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금 더 즐겨보고 뭐 어디 네.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주도 열을 다녀왔고요. 네, 그래서 열흘을
네, 3일은 친구랑 나머지는 혼자서. 혼자서. 네. 야, 정말 그 직장 생활 하면서는 하기 힘든 그런 경험. 네네. 근데 제주도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오신 분들이 거의 한 80%였어요. 그래서 열이 그 외롭진 않았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좀 뭐 네, 그냥 그 게스트하우스가 많아. 게스트하우스 많아가지고 또 걷기도 하시고 또는 네. 뭐 이렇게 그 차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주로 걸었어요. 제주도는 그 정말 걷고 싶을 만큼 그 걸을 수 있거든요. 네, 길이 네. 너무 예쁘고 네. 아름다워서 네. 네, 꼭 한번 제주도. 그 걸으신 중에서 한 네. 가지만 꼭 어떤 길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 올레 8코스. 올레 팔코스. 네, 올레 8코스가 그 이렇게 호텔 뒤쪽에 산책로랑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산책로에 앉아서 먹었던 그 과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과자를 맛을. 정말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주도 선전과 함께 이제 그 과자까지 이제 오버랩이 어쨌든 올레 팔코스 여러분 네. 올레 팔코스입니다. 자, 안애경님은 최근에 뭐 여행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이 2년 전이에요. 정말요? 여행 한 번 네. 없이? 네, 아니, 오. 교환학생 갔을 때 예, 제가 예. 중국어 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한 학기 갔을 때 네. 그때 한 학기 끝나고 그리고 예. 중간중간에 예. 중국 여기저기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우와, 이제 제주도 나왔고 이제 중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네, 그때 진짜 너무 재밌어서 다시 중국으로 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때 친구들과 같이 갔던가요? 네. 그래서? 아. 한 8명이서 같이 단체로 야, 움직였었어요. 그 중국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럼 뭐 타고 이렇게 이동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기차 타고 갔는데요. 기차로. 저는 한국에서 우리나라도 예, 예. 이렇게 침대 열차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전 그걸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 13시간을 탔어요. 13시간을 네. 침대차를. 두 밤 잤어요, 두 밤. 예. 두 밤이 되나요? 그거보다 더 많이 탔나 봐요. 야, 거의 이렇게 그 좀 그 약간 많이 최근에 본 재밌어요. 영화 설국열차 비슷한 그런 네. 영화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침대차 보면은 이제 1층이 있고 2층이 꼭대기가 있잖아요. 네. 1층이에요, 2층이에요? 2층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요. 예. 3층은 너무 추운 거예요. 제일 꼭대기는. 네. 그리고 사실 떨어질까 무섭기도 하고요. 또 시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네, 좀. 근데 사람들이 1층이 제일 공간이 제일 넓고 네. 그다음에 2층이 넓고 네, 네. 3층이 제일 좁거든요. 예, 예. 앉지도 못해요. 예, 예. 그래서 1층이 제일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예, 예. 나중에는 나 1층 싫다고 다 어. 이러는 거예요. 오. 이유가 편하다 보니까 안 자는 애들이 다 그 1층 침대로 와서 1층 주인인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애들이 야 니들 가라고 막 이러기도 하고 예. 되게 재밌는 일이 열차 안에서 더 많았어요. 열차 안에서? 예. 외국인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 8명의 친구는 다 여학생들이었나 아니요. 봐요. 예. 남자도 있었고 예, 예, 여자도 예, 있었고 예, 같이 예, 예, 갔었는데요. 저희가 소주를 주고 다른 거랑 이렇게 바꿔오고 막 오 소주 너무 너무 신기하다고 한국 술 너무 좋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진짜 별거 아닌데 소소한 건데 그런 게 다 추억이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 올레 팔코스로 해가지고 이 중국의 침대 열차까지 네. 그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을 또 이제 들을 시간이죠. 이번에는 안애경님의 선곡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재현님의 선곡을 두 번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브라운 아이즈의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요. 벌써 1년. 누구나 다 아는 곡이죠. 네. 네, 그 곡을 제가 선곡한 이유는 첫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 불러줬던 노래인데 정작 그 사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노래가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하고 네. 아까는 좀 신나는 곡을 틀어드렸으면 이제 그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네. 이런 기회를 네.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안정적인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첫사랑에 또 추억이 담겨 있는 네. 그런 노래군요. 예, 알겠습니다. 대략 여러분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현님은요. 네, 저는 그 오늘 2차 면접 때 그 마지막 선곡으로 소개했던 노래 버스커 향수인데요. 예. 노래가 나가지는 않고 제가 소개만 하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그런 멘트를 제가 했어요. 향긋한 DJ가 제 꿈이라고요. 사람들의 향기를 전하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꿈을 이루고 싶고요. 그래서 그 노래 같이 듣고 제게도 좀 응원을 좀 보내주시라는 뜻에서 노래를 그 버스커버스커 향수로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곡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반더즈 시즌2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주도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 얘기도 나오고, 또 버스커 얘기도 나오고, 또 브라운 아이스도 나오고, 이야, 참, 다양한 라디오죠. 그죠? 네. 자,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그 중국에서 굉장히 어떤 비경도 많고, 절경도 많고, 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하나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는 상해 쪽에 가서 그쪽에서 그 뭐지? 소주랑 항주 한국말로. 예. 네. 그 마시는 소주가 아니라 네. 아까는 이제 그 음악 듣기 전에는 진짜 마시는 소주를 네, 갖고 네.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사귀었고. 네. 예. 좀 긴장했어요. 진짜. 이분은 뭐 도대체 술이 좋다는 건지 중국이 좋다는 건지 여행이 좋다는 이랬는데 네. 소주. 예, 네, 예, 예. 소주랑 항주. 사는 곳. 예. 네. 지리명. 예. 거기는요. 아직도 생각하면 입맛부터 네. 다시게 되는데요. 네, 경치도 좋은데요. 네, 네. 저는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가요. 네, 정말로. 예. 진짜 설마 뭐 중국 술? 아니요. 동파육이라고 예, 예. 한국에도 중국집 가면 네. 팔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 파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 예. 돼지고기가 예. 두께가 이만해요. 오. 근데 그 비계가 이렇게 네. 쫀득쫀득하게 씹히는데 예, 예. 진짜 그게 3일을 절여놓은 거래요. 오. 근데 그게 한정판으로 또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네. 가정집에 가서 먹는 건데 예, 예. 그게 유명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돼지고기. 예, 알겠습니다. 참. 너무 흥분했나 봐요. 어떤 비경이나 어떤 경치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요번엔 또 이제 술안주 얘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는 뭐 즐거운 추억을 얘기했더니 뭐 외국 친구들과의 어떤 술을 또 나누면서 했던 얘기를 하고 안애경님이었습니다. 이야. 이재현님은 이제 그 제주도 말고도 네네. 여기저기 이렇게 뭐 수도권도 많이 다니시고 아무래도 또 살다 보면 또 여행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여행에서 또 즐거운 추억이 있었나요? 여행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해외여행을 방콕으로 다녀왔어요. 8월에. 예, 방콕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방콕에서는 제가 이제 사기를 당해서. 정말요? 네. 어떤 사기요? 그 왕국을 들어가는데 예. 이제 그 안내데스크 앞에서 어떤 방콕 남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희에게 그 왕국이 오늘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왕국이. 근데 1시부터는 오픈을 또 한대요. 그때가 예. 11시였거든요. 예.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그 2시간이 비는데 저희가 그럼 어떡하죠? 했더니 코스를 추천을 해주겠대요. 그리고 원래 왕국이 500바트여서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1시부터 오픈하는 대신 또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 2시간 동안 내가 코스를 추천해 줄 테니 나만 예. 믿고 같이 이렇게 뭐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분이 추천해 주신 장소를 갔다가 저희가 알고 보니 왕국은 이미 오픈을 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원래 이제 그 3바트라고 해서 한 예. 1,200원이면 탈 수 있는 배를 예. 막 이제 2만 원에 타고 돌아다니고 오. 이제 배 한가운데에서 물건 막 그 강매해가지고 예, 예, 물건도 사고 물건이 무슨 물건? 그 막 보석 있잖아요. 막 팔찌 같은 거 그런 것도 사고 슬픈 일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보석도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보다 더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현직 이제 그 변호사인 법조인인데 법조인도 세상에 어떤 동남아고 국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봤더니 뭐 이거는 뭐 진짜 여기밖에 없는 어떤 진짜 어떤 그런 보석입니다 해가지고 사셨대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했더니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청계천 한번 나가봤더니 세상에 야 이게 뭐야 이게 참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 왕국도 못 가기는 했는데요. 네. 같이 갔던 우리들끼리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더 똘똘하게 살아야겠다고 네, 네. 다짐하고 오는 계기가 또 됐죠. 이것도 저 친절한 어떤 여행 정보도 또 팁이 됩니다. 네. 예. 그 왕국은 그런 경우는 없이 그냥 네, 늘 왕국 오픈해 그런 있다는 경우는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2시간 가다라는 거에는 뭔가가 네. 또 친절함 속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 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뜻하지 않게 그 여러 곳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이 두 분과는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 같습니다. 우리 안혜경님 오늘 라디오 출연하신 어떤 소감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그 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라디오 이렇게 출연하는 거는 제가 학교에서 방송할 때 말고는 지금 처음인데요.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돼서 라디오를 방송을 같이 참여하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그리고 지금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 정말 인생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 꼭 진짜 정말 잘 되실 거라 믿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그 유망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유망주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말입니다. 야,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현님. 아침에 2시간 반 수원으로 여행을 왔다가 공교롭게도 또 중국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라디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공유하고 또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꼭 라디오 DJ, 경기방송 라디오 DJ가 돼서 중국이 아니라 유럽 여행까지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